지난번 울산 강연 때 본분을 듣고 깨달음을 많이 얻어서 오늘은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스님을 뵈러 왔습니다. 네. 제가 4살 때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시골에 있는 할머니 댁에 맡겨졌는데 할머니께서 저희 두 형제를 너무 싫어하셨습니다. 심리상담센터에서 1년 정도 상담도 받아보고 많은 노력을 하였지만 여전히 저는 추운 겨울 좁은 장롱 안에서 추위에 떨며 매일 엄마를 부르면서 울고 있는 제 모습이 떠오릅니다. 제가 선택할 수 없었던 미성년자 시절이 제 삶이 너무 불쌍합니다. 지금의 행복한 삶 이면에 자리 잡은 과거의 불행한 제 삶이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이런 저의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면 좋을지 스님께 묻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여기에 이렇게 의젓하게 성인이 돼서 지금 질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족까지 이렇게 함께 왔다는 것은 장한 일이에요. 제가 직접적으로 얘기하기보다 이런 경우에 어떠냐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우리가 높은 산을, 설악산 같은 산을 등산을 할 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일 쉬운 방법은 설악산이라면 오색약수터에서 케이블카를 놔가지고 대청봉 꼭대기까지 어때요? 케이블카 타고 가는 방법이 있겠죠. 지금 그거 놓는다고 하는데 반대해가지고 놓느니 마느니 지금 논쟁을 하는데 법적으로는 다 환경영향평가까지 놓는 걸로 허락이 났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은 서울에서 차 타고 가서 케이블카 타고 정상에 딱 올라가서 주위에 싹 둘러보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은 백담사 코스로 올라가거나 안 그러면 설악동 코스로 올라가거나 친구들하고 이렇게 함께 갔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든다면 내가 청소년이라면 부모님하고 같이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힘들긴 하지만은 부모님이 내 짐도 대신 덜어주고 어려울 때 앞에서 잡아 당겨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이렇게 해서 고생해서 대청봉 꼭대기 올랐다. 그래서 주위를 싹 둘러보고 정상에 서서 맛을 본다. 등산의 맛을 느낀다. 세 번째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냐? 등산을 가는데 가족이 같이 못 갔다. 엄마 아빠가 안 가겠다 그래. 나 혼자 가게 됐다. 그래서 옆에 보니까 나하고 같은 또래인데 짐을 다 부모가 져주기도 하고 밀어도 주고 당겨도 주는데 나는 아무도 밀어주는 사람도 없고 당겨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혼자서 외로이 부러워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힘들게 죽을 힘을 다해가 정상에 올랐다. 네 번째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냐? 아빠는 할머니가 나를 데리고 봉정하며 기도하러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할머니가 늙었다고 절에 올리는 공양미를 나보고 짊어지라 그래. 다른 사람들은 맨몸으로도 못 가가지고 죽겠다는데 애들이 나는 지금 공양미까지 머리 이고 어때요? 어깨 쥐고 올라간다 이거예요. 그 올라가다가 힘들어가 쉬니까 막 할머니가 아글아글 쓴단 말이에요. 야단을 치고 이렇게 해서 봉정암에 올라갔다가 대청봉 올라갔다. 자, 등산을 하는 과정은 이렇게 다 서로 다른데 네 사람이 다 정상에 섰어. 이미 올라왔어.
그 정상에 서서 주위를 돌아봤을 때 어떤 사람이 제일 정상에 오른 기쁨이 클까? 케이블 타고 온 사람이 제일 크겠죠? 안 그래? 너무나 쉽게 올라왔잖아. 이런 쉬운 길을 놔놓고 저 바보같이 저게. 근데 정상에 올라서면 어떤 과정을 거쳤느냐는 건 중요하지 않아. 지금 내가 정상에 섰다 이것만 중요하지. 그게 먼 거리를 왔던 절벽을 기어올랐던 넓은 강을 건넜던 등짐을 지고 왔던 일단 정상에 올라오면 맨몸으로 올라온 사람이나 등짐 지고 올라온 사람이나 케이블카 타고 올라온 사람이나 빈몸으로 온 사람이나 정상에 오면 다 똑같아. 평등해. 근데 이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앞으로 자기 역할을 할 때 이 사람이 만약에 등산을 돕는다 그러면 이 사람의 역량 중에 어떤 사람이 제일 경험이 많겠어요? 힘들게 올라올수록 어때요? 경험이 많겠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내가 만약에 등산을 조언을 한다 해도 힘들게 올라온 사람일수록 어때요? 더 얼마나 어려운지 더 세세하게 얘기해 줄 수 있다 이거예요. 어디가 힘들고 얼마나 힘들고 이거를. 쉽게 올라온 사람은 그 올라오는 과정이 얼마나 힘든지를 잘 모르니까 그냥 다른 사람이 물으면 그래 그 쑥 올라가면 돼 그냥 이렇게밖에 얘기할 줄 모른다 이거예요. 그러니 중간에 가다가 못 갔다면 모르겠는데 현재 올라섰다면 과정은 중요하지가 않다. 그리고 힘들게 올라올수록 더 많은 경험을 갖게 된다. 즉, 더 많은 능력을 갖게 된다. 그 자기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자기는 10평짜리 아파트에 살아도 만족할 수 있다. 왜? 옛날에 집도 없이 살았으니까. 혼자 살아도 만족할 수 있다. 왜? 학대할 사람이 없으니까. 거기다가 방도 좀 넓고 둘이까지 같이 산다.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어. 그럼 행복도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커진다. 그런데 부모가 잘 사는 집에 태어나서 큰 방에서 살다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20평 아파트에 살아도 자기 부모 집에 살던 집보다 방이 적다 이거야. 엄마하고 살 때는 빨래도 해주고 밥도 해줬는데 이 부인하고 같이 사니까 밥도 같이 해먹자 그러고 빨래도 같이 하자 그러고 그래서 막 내 싸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집에 가버리고 싶어. 그러니까 지금을 따지면 과정은 내가 더 힘들었지만 지금을 따지면 내가 훨씬 더 생존력도 높고 세상의 만족도도 높다. 그래서 그 과거의 그 과정을 이렇게 그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고 그 생각만 하면 한이 든다. 이거는 케이블카 탄 사람을 부러워하기 때문에 생긴 문제. 저 사람은 저렇게 쉽게 가는데 나는 뭐 때문에 이 고생을 하고 갔냐. 자꾸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정상에 서놓고도 그 사람을 보면서 내가 걸어온 길을 불행하게 생각한다. 그런데 이미 정상에 섰기 때문에 더 어려운 과정을 겪을수록 사실은 정상에 이미 서 있는 입장에서는 훨씬 더 그것이 많은 경험을 갖게 된다. 제가 시골에서 자랐고 농사 짓는 것 등넘어도 보고 모내기도 해보고 삽질도 해보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로 가서 어려운 사람을 돕는 데는 대학을 100개 나온 것보다 더 나아. 딱 가서 보면 뭐 해야 될지를 금방 알아. 그래서 저기 부탄이든 동남아에 가면 스님을 거의 도사급으로 취급합니다. 모르는 게 없어. 그러니까 훌륭한 스님이니까 불교에 대해서 수행에 대해서는 알 거다는 걸 생각하는데 그것만이 아니고
농사든 뭐 도로 놓는 거든 뭐 놓는 거든 이런 거까지 다 아니까 스님은 거기 스님은 그런 건 전혀 몰라. 그저 연불이나 해주고 돈 갖다 주면 그냥 뭐 쓰고 밥이나 먹고 이러지 이 세상사를 전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무슨 큰 공부를 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제가 이렇게 가난한 동네 가서 이렇게 쓱 돌아보면서 집을 돌아보면 제일 지금 열악한 게 부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부엌 계량을 이제 해주거든. 그러면 부인들이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왜? 지금 남편은 자기하고 20년 살았는데도 내가 부엌에서 어떤 어려움인지를 전혀 모르는데 스님은 하루 딱 보더니 이건 이렇게 고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게 다 어려서 이렇게 우리도 다 2kg씩 3kg 친구들 4kg씩 걸어다니는 것은 건강에 엄청나게 좋습니다. 어릴 때 그런 거는 아시겠어요? 이거는 돈 주고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어릴 때 먹을 게 없어가 칡뿌리 캐먹고 뭐 보리밥 먹고 한 거는 지금 생각하면 엄청난 건강식이에요. 아시겠어요? 지금 시골 사람이 오래 사는 이유는 건강식을 먹어서 그래요. 그리고 어릴 때 비만이 안 되고 그래 먹었기 때문에 살쪄본 적이 없잖아. 그죠? 이것도 엄청나게 건강에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부러워하니까, 캐비를 타고 온 거를 부러워하니까 내 인생이 한스럽지, 그것이 올라온 뒤에는 내가 걸어온 길이 훨씬 더 좋은 인생이었다. 이게 수행이에요. 수행은 지나간 자기의 삶을, 이 깨달음을 얻게 되면 다 고통이 전부 좋은 경험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수행이 안 되면 어떠냐 하면 자기의 어려웠던 시절이 전부 트라우마대가 한이 되고, 이것을 전환해버리면 어떠냐, 전부 경험이 된다. 돈 주고 겪을 수 없는, 돈 주고 살 수 없는 경험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젊을 때 고생은 쌌어한다, 이런 말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자기의 삶의 큰 미천이다. 그렇게까지 살았는데, 어릴 때도 그래 일하고 살았는데 지금 자기가 뭘 못하겠어? 안 그래? 회사 그만둔다 해도 뭘 해도 할 수 있나 없나? 할 수 있습니다. 뭐든지 할 수 있지. 근데 그냥 좋게 집안 좋은 데 나오고 대학만 나온 사람은 직장 떨어지면 아무것도 못해. 왜? 해본 적이 없어, 아무 일도. 그래서 결혼해도 밥도 못해. 청소도 할 줄 몰라. 전구도 하나 못 갈아. 지금 그걸 극복해내. 형처럼 그걸 극복 못하고 중간에 나가 떨어지면 가난하게 자란 게 불행이 되고, 자기처럼 그것을 뛰어넘었을 때는 좋은 조건에 난 사람보다 더 유리한 조건이 된다. 그러니까 자기는 어릴 때부터 할머니한테 하드 트레이닝을 받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어떻게 절을 해야 되냐면, 오늘부터 100일간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에 네. 일어나서 네. 할머니한테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가 힘은 들었어요. 맞아, 힘은 들었지만은 저를 하드 트레이닝 시킨다고 할머니 고생 많았습니다 이렇게 감사 인사를 해야 돼. 그런데 이 할머니의 사랑을 우리는 어떤 걸 느껴야 되나, 뭐 엄마는 자기 아이인데도 놔서 버려버렸잖아, 그지? 안 돌보고 가버렸잖아. 근데 엄마도 자기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야. 아버지하고 도저히 못 살았어 그래. 자기 아버지 뭐예요? 돈도 못 벌고 직업도 제대로 안 가졌다 그랬잖아. 네,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 네. 그런데 그런 남자하고 사는 여자가 힘들까 힘 안 들까? 굉장히 이제 힘들었다고 얘기를 들었고, 그래. 사실 힘들었으면 엄마도 지 인생 살 권리가 있나 없나? 권리가 있습니다. 있다고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옆에 앉아 있는 딸을 낳고 키우다 보니까 좀 이때까지 이해가 됐던 게, 딸을 키우니까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네. 이게
제 딸이라서 말씀드리긴 좀 뭐하지만 굉장히 예쁘고 사랑스럽거든요. 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이런 아이를 글쎄요 4살 때 이렇게 뭔가 본인의 삶을 위해서 본인의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니까 그 남자하고 도저히 못 살아서 그렇다니까. 네 맞습니다. 도저히 못 살았어. 그러니까 어머니도 어머니의 자기 삶의 권리가 있지. 애를 버리고 갔다 이렇게 보지 말고 어머니도 자기 삶의 행복을 추구해서 간 거예요. 도저히 살 수가 없어. 누가 아기를 버리겠어요. 도저히 못 사니까 버리지. 그런데 지혜도 버리고 간 사람도 있는데 늙은 할매가 그걸 둘이 키우려면 힘들까 힘 안 들까? 그러면 이 할매는 3명을 키워야 돼. 다 큰 아들, 경제적 능력 없는 거 그거 빼빠지게 일해가 그거 갖다 지원해 줬다 그랬잖아.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 아들을 더 귀하게 여길까 손자를 귀하게 여길까? 장남을 더 귀하게 여길 것 같습니다. 지 아들을 귀하게 여겨, 자기 아들을. 그러니까 네. 돈 벌어가 애는 안 주고 다 어디 보낸다? 그 눈팽이 그 아들한테 주자. 내가 볼 때는 그 농땡이고 눈팽이지만은 그 할머니한테는 자기 장남,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라서 그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할머니는 자기 아이도 아닌데 어때요? 야단을 치고 좀 구박을 했지. 그래도 버렸나 키워줬나? 키워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과원 가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나? 네 자라면서 항상 보육원이나 고아원을 그리고 있어. 네 정말 진심입니다. 그래. 어렵게 살았다. 그래도 할머니가 키워줬다 생각을 이렇게 긍정적으로 하는 게 좋아. 내 속에 있는 할머니를 내가 긍정적으로 바라볼 때 자기의 까르마, 그 트라우마가 없어져. 그럼 아이들한테 나쁜 영향을 안 줘. 근데 이 트라우마가 남아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이제 그런 이 까르마가 후손에게 내려가게 되는 거.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도 내 아이를 위해서도 할머니에 대한 할머니도 뭐 손자한테 그러고 싶어서 그렇겠다. 자기도 살기 힘들고 성질이 더러워서 그럴까. 일부러 그런 건 아니겠지. 할머니도 생각하면 얼마나 억울하겠어. 그렇게 애들 볼 때마다 며느리가 아들 놔두고 도망가면 며느리가 미울 거 아니야. 근데 그 며느리가 낳은 애들 아니야. 그러니까 그 할머니도 충분히 그 자기 삶이 고단해서 그래. 특별히 무슨 아기가 있어서는 아니고 자기 삶이 고단해서 그렇다. 그래도 어느 정도 클 때까지 키워줬으니 내가 고등학교도 가고 가서 이제 자립을 하게 된 거니까. 그래서 어쨌든 따지지 말고 엄마는 뭐 해줬다? 낳아주고 할머니는 뭐 해줬다? 키워줬어.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이쁜 부인도 만나고 이쁜 애도 낳고 살잖아. 엄마가 안 낳아줬으면 버리든 말든 낳았긴 내 자기가 세상에 있잖아. 안 낳았으면 있나 없나? 없습니다. 네. 그래 자기는 그러지 뭐 이럴 바에 놓지 마라 이랬지. 그랬으면 저런 예쁜 애도 없잖아. 그러니까 낳아줘서 감사합니다. 키워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두 분께 감사 기도를 한번 해봐요. 물론 안 받아들여지겠지만 그러나 이것을 극복해야 이 아래로 이 한의 까르마가 넘어가지 않는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윙이라는 거는 이렇게 삶의 조건이 좋고 나쁜 게 없는 겁니다. 좋으면 좋은 대로 유용하게, 나쁘면 나쁜 대로 연습 게임으로 이렇게 하는 게 스윙이다.